있잖아, 문호 씨. 스카프 진짜 마음에 드실까? 다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비 맞지 마. 아니 괜찮아. 뜨거웠다.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님을 뵈러 가던 중 휴게소에서 강선영이 사라졌습니다. 이래놓고 어디 간 거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장문호는 사방을 둘러보지만 좀처럼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안내 방송드리겠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머리핀을 발견하곤 곧바로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데 자기 머리에 꽂고 있던 머리핀이 땅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고속도로에 걸어왔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어쩌면 며칠 내로 강선영 씨가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소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니까요 지금!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마음만 더 상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낯선 풍경. 너 선영 씨하고 같이 있냐?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계좌 개설하고 신용카드 신청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조회하다 보니까 선영 씨 개인 파산했던 기록이 있어. 2007년이면 벌써 4년 전이다. 너 뭐 했어 이때까지? 홀로 집에 돌아온 문호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파산 이야기는 뭐고, 아니 그보다 강선영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다음 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장문호는 강선영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데 10월부터 어째 점점 더 2025월까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런 회사가 없다고요? 그녀의 경력이 모두 가짜였던 거죠. 더 심각한 건 강선영의 파산을 도와줬던 변호사가 그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강선영을 도와준 건 맞지만 장문호가 내민 사진 속의 여자가 강선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강선영 씨라고요?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주민등록번호는 똑같네요, 근데. 그럼 강선영은 누구야? 한나와 동우의 말에 머리만 더 어지러워진 장문호는 이번엔 사촌형을 찾아갑니다. 뇌물을 받아먹다 잘려 이제는 백수신생 전직경찰 김종근. 페인처럼 지내던 그는 불쑥 찾아온 사촌동생을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서울 올라가지고 얘네 보증인이 딱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고들 그래요. 또 물류창고 보안업체에 취직하기 위해선 보증인이 필요했기에 문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아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봐. 돈은 줄 거지? 문호가 돌아간 뒤 종근은 옛 동료를 찾아가 강선영의 뒷조사를 부탁하곤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지문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봐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조사를 계속 진행하던 종근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2년 전 진짜 강선영은 자신이 살던 집과 일하던 술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2달 뒤 가짜 강선영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이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엄마는 사고로 죽고 보험금을 탄 딸이 곧이어 사라졌다는 거.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했기에 장문호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선영이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문호는 한나의 도움을 받아 강선영의 고향집 주소를 입수합니다. 진짜 친한 친구인데 연락이 끊겨서 옛날 주소라도 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곧장 그곳으로 달려간 문호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처하게 되고,
보신 적 없으세요? 글쎄.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강선영 씨. 선영이 니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어딨어 선영이? 아이 씨발로마! 내가 벌써부터 내 씨발 강선영 찾으러 왔다 그러는데 씨발 쟤. 그 시간 병원을 청소하고 있던 한나는 문호와 선영의 커플 사진을 보다 그 뒤쪽에 있던 또 한 장의 사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문호 또한 한 장의 사진을 마주하게 되죠. 서울에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다고. 여기 있네요. 이 선영이 옆이 현숙이에요. 오셨어요? 원장 안동 집에 갔어요? 아니요. 저기 제천 가셨는데.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종근은 곧바로 제천으로 향했고 그는 그 지역 경찰에게서 강선영을 둘러싼 소문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긴 뭐 엄마 보험금 때문에 딸내미가 죽였다는 그런 소문까지 났으니까요. 청첩장 다 돌려놓고 이제 어떡한다 이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문호는 이제야 겨우 사태 파악이 되는지 진짜 강선영을 찾으려 하고 다음날 한나가 발견한 사진 속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냅니다. 아이고 밑에. 모델하우스인데요? 종근은 사진 속 모델하우스를 제작했던 건설업체를 찾아가는데 여기 여직원들은 유니폼 안 입나 봐요. 유니폼이죠. 유니폼 같은데. 유니폼 맞네요. 요즘 여직원들 유니폼 있는 데가 별로 없을걸요? 없어진 지 꽤 됐죠. 별다른 소득 없이 핸들을 돌렸지만 그때 김종인의 머릿속에 불현듯 뭔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강선영님 200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진료받으셨고요. 아토피 처방을 받으셨네요. 진짜 강선영의 물건이었던 아토피 화장품. 공교롭게도 그 화장품 회사는 방금 방문했던 건설업체랑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엔 가짜 강선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뭐야? 차경선. 차경선. 그녀의 이름은 차경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찾으셨다고. 어린 나이에 결혼 실패한 친구들이 원래 경계심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은 혼자였어요. 문제는 그가 이혼녀라는 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강선영의 엄마가 사망한 날 차경선이 병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29살이고. 그러니까 강선영의 엄마가 사고로 죽은 건 차경선이 개입된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옛 동료를 찾아간 종근은 차경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 하고 홀로 남겨진 문호는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녀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 제가 이 병원 원장이에요. 아님 그녀와 같이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 결혼하자. 동우를 만날 때 같이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신용카드를 만들 생각도 파산했던 과거를 들킬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럼 선영이가 사라지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선영이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한들 달라질 건 없었기에 문호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는다. 그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신 장문원. 다음날 사천영과 함께 차경선의 전 남편을 찾아갑니다. 몇 분이세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죠. 사체에 손을 댄 아버지. 그 때문에 15살 무렵부터 거의 고아처럼 지냈다는 차경선. 그녀의 딱한 처지가 가여워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제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빨리 하자고 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건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뭐가? 오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채업자. 야! 차선택이 딸려는 안 나올 거가. 어? 그 새끼들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는 결국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그녀와의 마지막이었죠. 마산 간다고 했어요. 지 친한 성가대 언니가 마산 살거든요. 문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산으로 향했고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곧 출발한다고 연락했던 애가 무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말도 안 되는 몰골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비 좀 주세요.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위자료 500만 원을 들고 마산행 버스를 기다리다 사채업자한테 붙잡혔던 거죠. 야, 쌍년이 어디 가려고? 씨. 마산을 다녀간 뒤 그녀는 서울에 있던 한 고시텔에서 지냈고 3년 전 그녀가 다시 마산을 방문했을 때 애기요? 네, 저희 병원에서 출산하셨던 애기요. 안타깝게도 아이는 1년 뒤 죽게 됐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차경선이 다시 마산으로 와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강선영의 모친이 사망한 날이었죠. 제천에 가지도 않았잖아. 안 갔잖아. 살인지 아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차경선의 기구한 사연에 말문이 막혔는지 문호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려 하는데 나 그만할래. 그때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강선영의 졸업 앨범에서 봤던 그녀의 절친 이현숙. 그렇게 발견되는 차경선의 흔적. 차경선이 강선영을 노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험금 타면 같이 여행 가자더니 엄마 돌아가시고 계속 못 봤죠. 왕래하던 지인도 없었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 말은 그녀가 강선영의 삶을 강탈해도 의심할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문호와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동호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근데 차영 씨 이거 문호가 알고 있어요? 그녀의 가면이 벗겨졌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차경선이 이대로 멈출 리가 없다는 겁니다. 차경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거라고. 그녀가 회사에서 빼내간 회원 명단은 3달치 분량이었고 그 정도라면 또 다른 타겟을 노리기엔 충분한 양이었으니까요. 그러자 김종근은 동료에게 수사 지원을 요청한 뒤 이 여자 찾아야 돼. 알았다. 차경선과 비슷한 연령대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기분 좋잖아. 예상보다도 빨리 그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 임정희 맞지? 어머 반갑다. 4월 29일 낮에 임정희가 일하는 일산 스포츠용품점에 차경선이 나타났어. 또 나아가 강선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편물에 손을 대는 차경선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고 어떤 여자를 봤어요? 여자 맞아? 네, 맞아요. 이 여자. 그쯤 확보하지 못했던 강선영의 시신까지 발견되자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기에 김종근은 덫을 설치하려 합니다. 차경선의 타겟이 된 고객을 믿기로써 그녀를 검거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없어지고 뜯겨지고 찜찜하다 그래서 제가 호두 재워주기로 했거든요. 우편물이 없어진다고? 집에도 놀러오고 급 친해졌대요. 둘이서 한 평에 나비 보러 간다던데요. 한나의 말이 끝나자 문호는 곧바로 용산역으로 향했고 그 소식을 들은 종군 또한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왜 나오셨어요? 이 고양이 구해준 사람 누구예요? 같이 여행 가는 사람. 용산? 저 용산서에 지원 요청부터 빨리 해. 지원해달라고? 아 새끼야 너 귓구멍이 막혔냐? 이 여자요? 차경선이 노리고 있던 건 호두 엄마였습니다. 이번엔 문호의 동물병원에서 명단을 빼내 가장 확실한 타겟을 노리려고 했던 거죠. 강선영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타겟. 하지만 네가 사람이야! 이제 이 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리우군의 다락방이었습니다.